안녕하세요, 방구석 평론가입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한 영화 서브스턴스가 12월 11일에 개봉하였습니다. 90년대에 활동했던 여배우들 중 최고의 인기 스타로 꼽히는 데미 무어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여러 평론가들과 리뷰어들이 극찬했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과연 어땠는지 후기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Stuff like stuff. You have to cut through yourself! 올해 최고의 문제작이자 미친 영화라는 카피 문구 때문에 단순한 블랙 코미디 영화로 생각했지만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비디오 드럼이나 플라이 같은 바디 호러가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볼 예정이라면 사용관에 먹을 것을 사들고 가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다른 관객들의 감상을 방해하기 때문이 아니고 영화 후반부쯤에는 먹으면서 본 것을 후회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녁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저녁 시간대에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 초반부에 조용히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빠르게 먹어치운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수많은 고어 영화나 스너프 필름으로 단련된 저조차 울렁거림을 느낄 정도로 징그러운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잔인한 영화를 못 보시는 분들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영화를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고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입성할 정도로 인기 스타였지만 지금은 한물간 배우가 되어 에어로빅 방송 호스트로 활동하는 주인공 엘리자베스 스파클은 에어로빅 쇼의 프로듀서 하비가 50세를 목전에 둔 리지를 해고하고 더 젊고 예쁜 호스트를 캐스팅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갑작스런 해고 소식에 이어 교통사고까지 겪게 된 리지는 자신을 진찰하던 간호사에게 서브스턴스라고 적힌 USB를 받게 되고 USB에 담긴 영상엔 한 번의 투여로 DNA가 활성화되어 더 젊고 아름답고 완벽해진 새로운 자신을 탄생시켜 두 개의 자아로 일주일씩 교차하며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거울에 비친 비참한 자신의 모습을 본 리지는 결국 서브스턴스 프로그램의 약물을 주입하고 더 젊고 예뻐진 새로운 자아 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리지와 수를 오가며 살아야 하지만 더 젊고 완벽한 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수는 리지가 진행하던 에어로빅 방송의 새 호스트로 캐스팅되어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리지로 돌아왔을 땐 이전보다 더 비참한 기분을 느끼게 되고 예외 없이 일주일간 교체를 해야 하는 균형을 깨면서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이번 영화의 각본 및 연출을 맡은 코랄리 파르자 감독은 장편 데뷔작 리벤지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본인 영화들의 폭력적인 장면들이나 고어가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들과 추격자와 악마를 보았다 등의 한국 영화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고 서브스턴스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플라이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진 고전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샤이닝,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캐리를 오마주한 것 같은 장면들도 보였습니다. 영화의 러닝타임은 2시간 21분으로 상당히 긴 편이지만 러닝타임이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몰입감이 훌륭했고 다음 장면이 예상이 가지만 뻔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으며 엔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신선하면서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친 영화라는 문구가 정말 와닿을 정도로 충격적인 부분이 많고 특히나 플라이에서 영감을 강하게 받은 것 같은 후반부는 미친듯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 그 자체로 고어나 바디 호러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호불호는 갈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데미 무어가 연기한 주인공 리지가 젊고 예쁜 수의 모습과 거울에 비친 비참한 자신을 비교하는 장면들로 외모 지상주의와 쇼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현실을 날카롭게 풍자한 것도 좋았고 90년대엔 할리우드에서 가장 잘나가는 여배우였지만 2000년대 이후엔 예전만큼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데미 무어에게 제2의 전성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여러 시상식에서 노미네이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브스턴스는 올해 최고의 문제작이자 미친 영화라는 카피 문구가 무색하게 정말 충격적이면서 신선한 영화였고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영화들처럼 현대 바디 호러 영화들을 논할 때 서브스턴스가 반드시 꼽히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최근에 본 고어 영화나 바디 호러 영화들은 테리파이어 3를 제외하면 조금만 더 대담하게 묘사되었다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서브스턴스는 제가 상상하던 것들을 훨씬 넘어선 묘사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바디 호러나 고어를 좋아하면 반드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서브스턴스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